1300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붙인 가로의 길이가 i, 세로의 길이가 j인 직사각형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정사각형의 개수를 행렬 A의 ij 성분 aij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나요? 자, 해석이 잘 안 될 때는 여러분들 이 아래에 보면 예를 들어 바로 하나의 for example이 등장했죠. 그러면 이 예를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 문장을 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가로의 길이가 i고 세로의 길이가 j잖아요. 그죠? 자, 그런 성분을 aij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a 1, 2가 2라고 했는데요. 이 앞에 있는 1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가로의 길이 i가 되는 거죠. 이 뒤에 있는 2는 바로 세로의 길이 j가 되는 거예요. 즉,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에서 그랬죠. 즉,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붙여서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2인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 직사각형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바로 A, 1, 2의 바로 성분이라고 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바로 가로 1, 세로 2인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은 자, 하나, 두 개로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죠. 그 정사각형의 개수를 바로 성분으로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이다? 두 개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의 더 예를 들어놨는데요. A2는 가로의 길이가 2가 되고 세로의 길이가 2가 되는 이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몇 개를 붙여줘야 됩니까? 4개를 붙여야지 이런 가로 2, 세로 2인 바로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개수는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도 이 정사각형 자체는 직사각형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으로 봐도 돼요. 왜? 직사각형 안에는 정사각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이렇게 가로 2, 세로 2인 이런 직사각형 안에는 정사각형이 몇 개 있습니까? 자, 길이가 가로 세로가 1인 정사각형 몇 개와 4개와 가로 세로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개수가 1개가 있죠. 따라서 4개와 1개를 더해서 몇 개가 된다? 5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특히 모의고사 같은 문제를 풀어보면요. 이 문장 자체를 해석을 못하지 싶어서 문제 출제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예를 가지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바로 3바의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바의 삼행렬은 행이 3개고 열이 3개니까 우리는 토탈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 9가지의 경우를 생각해서 한번 다 계산을 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먼저 A11부터 하면 되는 거죠. A11. 그러면 A11은 미리 좀 그려두었는데요. A1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로 길이가 얼마? 1, 세로 길이가 1인 바로 이런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정사각형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죠. 자, 따라서 A11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행 1열의 성분은 1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바로 일행 이열을 알아봐야 되겠요. 알아봐야 되겠죠. 일행 이열은 예를 들어서 해놓은 여기에 벌써 등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바로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는 거죠. 방금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번에는 A 원서리를 해보면 가로 길이가 1, 세로 길이가 얼마입니까? 3이잖아요. 그죠? 이런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형 몇 개 있습니까?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3개뿐이죠. 그죠? 따라서 여기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행의 성분을 모두 다 구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행일렬도 해야 되겠죠? 자, 이행일렬을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다 보면 가로 길이가 2가 되고 세로 길이가 1이 되는 직사각형이니까 자,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두 개를 합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몇 개가 나온다? 자,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자, 옆으로 돌리기만 했지 정사각형 개수는 어떻겠습니까? 똑같겠죠. 따라서 이행일렬의 바로 정사각형 개수는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행이열은 어떻게 되죠? 가로 길이 2, 세로 길이 2니까 이런 바로 일자리 정사각형을 몇 개? 네 개 붙여놓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정사각형이 몇 개 나옵니까? 자, 한 개짜리가 각각 하나씩 나오면서 그죠? 자, 조금 전에 해봤죠? 자, 정사각형 네 개, 즉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하나가 나와서 전체 몇 개가 나온다? 다섯 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자, 이제 이행이열은요. 가로 길이가 2, 세로 길이가 얼마인 3인 이런 6개짜리 바로 정사각형을 붙여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 개짜리는 몇 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고, 자, 몇 개짜리? 두 개짜리로는 정사각형을 못 만들죠. 조금 전에 해봤지만, 네 개짜리로 정사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 수가 있고, 또 다음에는 어떻게 만들 수 있다? 한 칸 내려와서, 이렇게 정사각형도 만들 수 있어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몇 개 만들 수 있다? 두 개를 만들 수가 있네요.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6개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두 개를 합쳐서 전체 몇 개를 만들 수가 있다? 8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행 3열의 성분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삼행만 해보면 되겠습니다. 삼행 1렬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주면 되는데 얘는 일행 3렬과 어떻겠습니까? 정사각형 개수가 이것과 이게 또 같은 모양이니까 정사각형 개수는 몇 개가 된다? 3개가 되겠죠. 자, 삼행 2열 마찬가지입니다. 이행 3열과 이행 3열의 이 모양과 똑같은 형태가 되니까 몇 개가 될 수밖에 없다? 8개가 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삼행삼렬을 만들며 가로로 3개, 세로로 3이니까 전체 9개의 정사각형을 붙이면 이런 직사각형,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은 몇 개를 만들 수 있고 9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2인 정사각형은 몇 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둘, 맞죠? 한 칸 내려와서 셋, 네 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4를 더한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별의 길이가 얼마인 3인 정사각형도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따라서 플러스 1을 하면 얼마가 된다? 바로 14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행 3열의 얼마입니까? 성분은 1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행삼렬의 행렬을 모두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9개를 그냥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도 1하고 5하고 14하고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20이 되고요. 자, 2가 몇 개 있죠? 두 개가 있고 3이 두 개 있고 8이 두 개 있으니까 2와 3과 8을 더해서 곱하기 2만 해주면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서 20 더하기 13 곱하기 2가 되니까 얼마가 되죠? 26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가 된다? 4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 문장을 반드시 해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301번입니다. 2차 정사각형면 A의 IJ 성분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입니다. 우리 앞에서 2차 함수에서 많이 했죠.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바로 무엇이다?
이 2차 함수를 연립했을 때, 맞나요? 연립했을 때 바로 그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똑같다고 했죠.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바로 이 2차 함수 교점의 바로 무슨 좌표? X 좌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바로 방정식으로 연립했을 때 바로 그 실근의 개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y가 같으니까 바로 우변끼리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6i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과 이 직선인 바로 마이너스 2jx와 같다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해주면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x제곱이 되고요. 이 마이너스 2jx가 이항하면 플러스 2jx가 되니까 맞죠?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1차식을 먼저 찾아보기 위해서 자 마이너스 6i고 여기는 2j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요식 자체가 전개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로 묶어보면요.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자 6과 2가 짝수니까 2로 일단 이렇게 x를 묶어보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6ix가 되니까 마이너스 6ix가 되려면 여기에 3이 곱해지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i가 있어야 되니까 i를 붙여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2jx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플러스 j라고 표현하면 맞나요? 마이너스 j라고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j라고 나타내면 플러스 2jx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남은 상수항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i와 마이너스 2를 곱한 플러스 12i가 있고요. 그리고 자, 마이너스 8이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바로 무엇이 실근의 바로 무엇이 개수가 이 실근의 개수가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의 바로 교점의 개수와 뭐하다 똑같다는 거죠. 교점은 바로 방정식으로 말하면 실근이 되죠. 그죠? 그리고 바로 이 실근의 값이 교점의 바로 무슨 좌표가 된다? X 좌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이 IJ는 2차 정사각 행렬의 바로 성분이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A11부터가 얼마가 바로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나온지를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실근의 개수는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다?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먼저 판별식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4분의 G라고 해도 되겠죠. 작수 판별식. 따라서 반의 제곱이 되니까 바로 3i 마이너스 J의 제곱이 반이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J니까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반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는 1이고 C가 12i 마이너스 8입니다. 따라서 갈로 치고 12i 마이너스 8이 바로 판별식이 될 것입니다. 자, 요 놈의 값이 양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실근은 두 개가 되고 0이면 중근을 가지니까 실근은 하나 그리고 음수면 바로 무엇이 되겠다? 허근을 가지니까 교점은 존재하지 않겠죠. 자, 따라서 여기에 각각 i i가 1이고 j가 1이니까 ij에 1을 대입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1을 대입하면 3-1이니까 2의 제곱은 4가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2-8이 얼마가 된다? 4가 되니까 바로 0이 되죠. 0이 된다. 판별식의 값이 0이 된다는 말은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중근을 갖기 때문에 바로 A1은 얼마가 된다? 교점의 개수는 한 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A2를 구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2도 구해보고 A21도 구해보고
A22도 구하면 모든 것을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12는요, I 자리에 1을 넣고 J 자리에 1을 넣으면 3-2니까 1이 되겠네요. 1의 제곱은 1입니다. 마이너스 I가 1이니까 12-8은 4가 되겠죠. 1-4는 음수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서로 다른 흑은을 갖겠네요. 흑은을 갖기 때문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완투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이다? 자, 0개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A2와 마찬가지로 I에 2를 넣고 J에 1을 넣으면 6-1이 되어서 5가 되겠네요. 그죠? 5의 제곱은 얼마 된다? 바로 25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가 되니까 양수가 되죠. 양수가 된다는 말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죠. 따라서 실근이 두 개 가지니까 교점도 몇 개를 갖는다? 두 개를 갖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A2와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22는요. 자, 2를 대입하면 6-2니까 6-2면 4니까 제곱하면 16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자, I 자리 2를 넣어야 되겠죠. 맞나요? 자, I 자리에는 2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24-8이 되겠죠. 24-8은 얼마가 됩니까? 24-8이니까 바로 얘도 얼마가 된다? 16이 되겠네요. 24-8이면 16이 되죠. 따라서 얘도 0이죠. 그러므로 판별식이 0이니까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실근은 한 개잖아요. 그죠? 같은 실근을 두 개 가지지만 우리 그래프로 말할 때는 교점의 개수니까 서로 다른 교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실근이 한 개 가지므로 A22도 얼마가 된다? 바로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행렬 A를 표현한다면 A11은 1이고 A12는 0이고 A21은 2가 되고 A22는 1이 되니까 이런 행렬을 만들 수가 있고 그때 A의 모든 성분의 합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이 네 개만 대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2차 함수와 직선의 바로 교점의 개수는 자, 이 두 함수를 연립한 방정식의 바로 실근의 개수와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302번입니다. 자,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좌변은 두 행계를 곱해놨네요. 1행 2열과 2행 2열. 여러분들 1행 2열과 1행 2열과 2행 2열을 곱하면 자, 행의 앞에 있는 부분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으니까 곱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결과값은 몇 열이 나온다? 다음과 같이 1행 2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곱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1n과 1열을 곱하면 x 더하기 얼마가 돼야 된다? 2y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 더하기 2y로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1n과 2열이니까 1n과 2열을 곱하니까 1n 2열에 적어주면 되겠죠. 자, x는 x-2와 곱하고 y는 y-4와 곱해서 더해준 결과가 되겠죠. 이런 행렬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일행 1열과 일행 2열을 구해 놓았잖아요. 그죠? 근데 걔가 누구와 같다? 1K라는 행렬과 같으니까 이 행렬이 1이 되고 이 성분의 값이 1이 되고 이 성분의 값이 바로 뭐가 된다? K가 된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x 더하기 2y가 바로 얼마다? 이를 만족해 주고 자, 전개해 볼까요? x 제곱 더하기 맞나요? 더하기가 아니죠.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2x 그리고 y 제곱 마이너스 4y가 바로 무엇이 된다? k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모두 다 만족시켜주는 실수 XY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연립 방정식이 되잖아요. 위의 식은 1차고요. 아래 식은 2차니까 바로 1차를 2차로 대입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X를 무엇으로? 1-2Y로 이렇게 바꾸어서 모든 X 자리에 무엇을? 1-2Y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배에 1 마이너스 2y가 되고 자 y제곱 마이너스 4y는 k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y에 대한 2차 방정식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y에 대한 2차부터 찾아보면요. 여기에 저 뒤에 거 제곱하면 4y제곱이 되고 y제곱이 되니까 5y제곱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1차항을 찾아볼까요? 2 짠짠하면 마이너스 4y죠. 마이너스 4y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4y가 되니까 없어지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4y가 있으니까 자, 2차항, 저 y에 대한 2차가 아니라 y에 대한 1차항은 마이너스 4y가 되겠습니다. 이제 상수항만 찾아보면요. 앞에는 1이고 마이너스 2니까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이 되면 우변에 있는 k를 이해하면 마이너스 k가 되어서 자, 이런 바로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실수 xy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xy가 실수죠. 그런데 y가 바로 2차 방정식이니까 결론적으로 xy가 존재한다. 특히 여기서 y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y가 존재를 한다. 즉 여기서는 근이 y가 되니까 바로 y가 어떤 근을 갖는다. 근을 갖는데 바로 실수인 근을 가져야 되니까 y가 바로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실수인 거리니까 실근이잖아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면 되니까 바로 판별식이 무엇가 되면 되겠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제곱이면 얼마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마이너스 a가 5가 되고요. c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되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실근을 갖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전개해 보시면 4에다가 플러스 5에 바로 플러스 5K가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5K는 바로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결론적으로 K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분의 9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무엇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9가 약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1.8 정도 되죠. 그죠? 마이너스 1.8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들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정수값은 얼마가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바로 실수 XY, 즉 X도 실수, Y도 실수라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303번입니다. 자, 행렬 A는 11AA, 가 되고요. 자, 2차 정사각 행렬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이럴 때 행렬 A와 B를 더한 이 새로운 행렬의 1행 2열 성분과 2행 1열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A 플러스 B의 행렬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 말은 바로 행렬 A의 이행 1열과 이행 2열인 성분 이 스몰 a 값을 구해야 되고 또 행렬 B 자체도 구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뾰족하게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문제는 완전 노가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행렬 B를 우리가 하나로 설정을 해 두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분을 이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B의 행렬을 예를 들어서 X, Y, Z, 자, W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A가 있으니까 A, B, C, D가 편한데, 자, A가 있기 때문에 X, Y, Z, W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 조건에 의하여 B 행렬과 자, 1-1이라는 행렬을 곱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X, Y, Z, W와 바로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행렬을 곱했을 때 그 행렬이 바로 영행렬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행과 1열을 곱하면요.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y가 되겠네요. 자, 2n과 1열을 곱하면 z-w가 되겠죠. z-w가 되는데 이 행렬이 바로 영행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행렬이 영행렬이 되므로 따라서 x-y가 0이고 또 z-w가 0이 된다는 말이죠. 그 말은 x와 y는 같고 z와 w도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행렬이 XYZW로 성분 4개가 모두 다 문자로 나왔는데 X와 Y가 같고 Z와 W가 같으니까 자 1행 2열을 X로 바꿔버리고 2행 2열도 Z로 바꿔버리면 자 문자가 이제 2개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비행렬을 이제 XXZZ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A와 B 행렬을 곱한 것은 A 행렬의 2배라고 했으니까 이제 AB를 곱해 보겠습니다. 자, A 행렬은 11AA가 되고요. 11AA가 되고 자, B 행렬은 무엇이 된다? XXZZ가 되겠죠. 자, 이 행렬의 2개의 곱이 바로 A 행렬의 2배라고 했으니까 먼저 곱해 보겠습니다. 자, 1행 1열을 곱해버리면 x 플러스 z가 되고요. 1행 2열을 곱해버리면 똑같이 x 플러스 z가 되네요. 자, 2행과 1열을 곱해버리면 ax 플러스 az가 되겠습니다. 자, 2행과 2열을 곱해봐도 똑같이 ax 플러스 az가 되는데 이 행렬이 바로 뭐와 똑같다? 바로 A 행렬의 실수배 2배 한 거와 똑같다고 했으니까 A 행렬을 실수배 2배 하면 2 바로 2배 하면 2A, 2A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여기에서 또 조건 2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은 x 더하기 z가 무엇이다? 바로 2가 되는 거죠. x 플러스 z가 바로 2가 된다. 1행 1열과 1행 2열은 똑같으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2행 1열과 2행 1열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놈을 a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z가 되는데 x 플러스 z가 2니까 얘가 2면 결론적으로 2a가 되기 때문에 얘는 당연한 사실이 되어버리네요. 자, 따라서 x 플러스 z가 2라는 값을 또 하나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X와 Z에 관한 식 하나만 우리가 더 찾아버리면 맞나요? B 행렬까지도 다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은 자, B와 A를 곱한 행렬은 이번에는 4배의 B라고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B 행렬과 행렬을 곱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자리를 바꾸어서 곱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X, X, Z, Z. 그리고 A 행렬은 바로 1, AA가 되겠습니다. 자, 이 행렬이 바로 뭐와 똑같다? 자, B 행렬의 4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1행과 1열을 곱해버리면 X 더하기 AX가 되겠네요. X 더하기 AX. 1행과 2열을 곱해봐도 똑같이 X 더하기 AX가 되겠습니다. 2행과 1열을 곱해보면 Z 더하기 뭐가 되죠? AZ가 되고 2행과 2열을 곱해봐도 Z 더하기 AZ가 되겠네요. 그죠? 자, 얘가 바로 뭐와 똑같다?
바로 B행렬을 4배 한 거. B행렬을 4배 하면 4x, 4x, 그리고 4z, 4z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x 플러스 ax가 맞죠? 바로 뭐와 똑같다? 4x와 같겠네요. x 플러스 ax가 4x와 같고, 자, 1행 2열은 똑같겠네요. 그리고 z 플러스 az가 무엇과 똑같다? 바로 4z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자, 앞에 부분은 x로 묶어버리면 바로 1 플러스 a가 되죠. 1 플러스 a가 되어서 4x가 된다는 말이고, 여기는 z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a가 바로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4z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1 플러스 A가 바로 무엇이 되면 참 좋겠습니까? 4가 되면 참 좋겠죠. 얘가 4가 돼버리면 4x는 4x, 4z는 4z로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1 플러스 A가 4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A가 4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1 플러스 X가 4가 아니라면 얘가 4가 아니라면 자, X도 이 4가 아니라면 얘는 4가 아닌 x가 되고 4x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바로 이 x 값이 얼마가 되어줘야지 같아지겠습니까? 이항을 해서 x로 한번 묶어볼게요. 이항을 해서 x로 한번 묶어보면 1 플러스 a에 마이너스 4배, 마이너스 4가 얘가 0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0이 되든지 얘가 0이 되어야 되는데 얘가 1 플러스 a가 4가 아니라는 말은 얘가 0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 말은 바로 x가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자, x가 0이 돼버리면 자, x 자체가 0이니까 맞죠? x 자체가 0이니까 자, 그러면 이 자체는 얘가 0이므로 x가 0이므로 자, z는 얼마가 돼줘야 되겠나요? 2가 돼줘야 되나요? z는 2가 돼줘야 되겠네요. 왜? x와 z를 다음에 2라고 했으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얘가 4가 아니잖아요. 얘가 4이 아니고 Z가 2라면 2 곱하기 1 플러스 A와 2 곱하기 1 플러스 A와 Z가 얘가 8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A는 얼마가 되어서 4가 되어서 A는 얼마가 된다? 3이 돼버리죠. 근데 A가 3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1 플러스 A는 4가 아니라고 했는데 4가 돼버리니까 모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우리는 1 플러스 A가 4가 아니라면 X가 0이 되어야 되는데 X가 0이면 Z는 2가 되어야 되죠. Z가 2가 된다는 말은 여기에서 바로 1 플러스 A가 4가 되어서 A가 3이 되므로 1 플러스 A가 4가 된다는 것에 모순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바로 1 플러스 A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 플러스 A는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A는 3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A가 3이니까 얘가 3이고 얘가 3. A 행렬은 무엇이 되고 1, 1, 3,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1, 1, 3, 3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 A 행렬은 구해냈는데 B 행렬은 정확하게 XZ의 값은 못 찾고 X와 Z의 합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A 행렬과 B 행렬을 더한 행렬을 우리가 구해보면 자, A와 B를 더해보면 1 플러스 X가 되어서 1행 1열이 1 플러스 X, 1행 2열도 1 플러스 X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2행 1열도 3 플러스 Z가 되고 3 플러스 Z, 2행 2열도 3 플러스 Z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1행 2열의 성분과 2행 1열의 성분을 물어보니까 이 두 개를 더해보면 4 플러스 x 플러스 z가 되겠죠. 그런데 x 플러스 z는 2라고 했으니까 4 플러스 2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 성분의 합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1 플러스 a가 4가 아니라면 바로 x가 0이 될 수밖에 없는데 x가 0이 된다는 말은 x 더하기 z가 2가 되어야 되므로 z가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z가 2가 되어버리면 1 플러스 a가 4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1 플러스 a는 4가 처음에 아니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1 플러스 a는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 값은 3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1304번입니다. 두 행렬 A, B가 주어져 있고요. 자, A 행렬과 B 행렬의 합은 영행렬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A 제곱이 바로 단위 행렬의 실수배를 만족시켜 줄 때, 그때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행렬의 합이 영행렬이 될 때, 영행렬이 된다고 했을 때, A의 행렬의 제곱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되기 위한 K의 최대값을 구하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 두 행렬의 합이 영행렬이니까 두 행렬 A 플러스 B 행렬을 먼저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1행 1열의 성분의 합은 얼마가 되고 0이 되고요. 맞나요? 1행 2열의 성분의 합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2행 1열의 성분은 B 플러스 A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2행 2열의 성분은 0이 되겠죠. 얘가 바로 무슨 행렬이 된다? 영행렬이 된다는 말은 1행 2열의 성분도 0이 되어야 되고 2행 1열의 성분도 0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식은 같은 식이 되죠. 따라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10은 무엇이다? 0이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럴 때 A 제곱이 자, 단위 행렬의 실수배라고 했죠. 그러면 이 행렬을 제곱하면 되겠죠. 자, 문자가 두 개니까 하나로 줄여버릴까요? 그러면 B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10-A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A 행렬을 문자가 하나만 있도록 1a, b는 10-a로 표현하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럴 때 이 행렬을 제곱했을 때 무엇이 되라? 자 k의 실수배가 되는 저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되는 바로 이런 행렬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죠. 맞습니까? 물론 여기서 해밀턴 켈리를 사용해도 충분하지만 그냥 우리는 이 a제곱을 그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A 제곱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하고 A하고 10-A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자, 이 놈을 각각 두 번씩 뭐 해주면 되겠다? 바로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행 1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곱하기 1은 1이고요. 플러스, 자, A에 뭐가 되죠? 10-A가 되겠네요. 1행 2행은요, A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되니까 0이 되겠습니다. 자, 2행 1년은요, 자, 똑같이 10-A에, 자, 10-A에다가 뭐죠? 마이너스 10 플러스 A가 되죠. 마이너스 1과 10-A를 곱하면 또한 얘도 뭐가 된다? 바로 0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2행 2열은 자, 10-2행과 2열을 곱하면 되니까 바로 A에 10-A에다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본 결과 어떻습니까? 1행 1열과 2행 2열의 바로 값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부대각선은 0,0이 되니까 얘가 뭐만 되어준다면 바로 1 또는 1의 실수배가 되어준다면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 요식으로 그대로 앞으로 실수배로
뽑아내버리면 자, 전개해서 뽑아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 제곱에 10a 플러스 1이 바로 실수배가 되면서 이 뒤에 부분은 바로 1, 0, 0, 1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얘는 행렬이 아니라 실수배가 된 거예요. 이 자체로 같이 뭐 했다? 공통인수 뽑아내듯이 자, 뽑아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3, 0, 0, 3이면 똑같이 3으로 뽑아내버리면 1, 0, 0, 1로 이렇게 만들어도 동일하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단위 행렬이 되니까 이 실수배, 요 값이 바로 뭐가 된다? K 값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까 이때 K의 최대값을 구하란 말은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주는 거와 동일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요 A에 대한 2차 함수는 자, 최고차이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 되고요. 자, 꼭지점에 바로 A좌표, 즉 대칭축이 되겠죠. 자, 대칭축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되겠죠. 자, 5가 될 때 바로 최대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5에다가 바로 50 플러스 1이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된다? 2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이 전체가 K값이니까 바로 y 꼴 어떤 x의 함수가 아니고 k 꼴 a에 대한 함수가 되는 꼴이죠. 따라서 이 전체가 k 값이니까 바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2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때 a가 5일 때 k의 최대값은 26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305번입니다. 자, A 행렬이 주어졌는데요. 이 행렬의 50제곱의 행렬이 다음과 같을 때, 자, 다항식 fx 더하기 gx를 1차식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나머지 정리를 배웠죠. 자,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그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가 됩니까? a가 되죠. 그 A를 이 당시에 대입해준 바로 FA 더하기 GA가 바로 이 나머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FA 더하기 GA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도 알아야 됩니까? A 값을 또 알아야 되겠네요. A 값을 알아야지 바로 FA 더하기 GA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A는 바로 A를 50제곱했을 때 1행 1열의 성분이 A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행렬을 가지고 A의 50제곱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규칙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정말로 50제곱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규칙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A 제곱부터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A 제곱은 1, 0, 1x와 1, 0, 1x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같은 행렬을 두 번 곱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1행 1년은요, 1 곱하기 0이 되어서 1이 되고요. 1행 2열은 0 곱하기 0이 되어서 0이 되겠습니다. 자, 2행 1년은요, 1 더하기 x가 되겠네요. 1 더하기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행 2열은요, 0 곱하기 x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a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 세제곱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a제곱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니까 1, 0, 1 플러스 x의 x제곱 이 행렬에다가 1, 0, 1x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1행 1년은 1 곱하기 0이 되어서 5, 1행 1년은 계속 1이 나오네요. 1행 2년은 0 곱하기 0이 되겠습니다. 자, 2행 1년은요, 1 플러스 x와 1을 곱하고 x제곱은 1을 곱하면 되니까 1 플러스 x의 x제곱으로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2행 2년은 0하고 곱하지면 없어지니까 x의 세제곱이 나오겠습니다. 조금 규칙이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1제곱일 때는 10, 2제곱일 때도 10, 3제곱일 때도 10입니다. 자, 그런데 이행을 보면요. 1x가 되고요. 1 플러스 x에 x 제곱. 얘는요. 세제곱했을 때는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가지고 여기는 세제곱이 되네요. 자, 그러면 한 번만 우리가 더 해본다면 a 4제곱은 어떻게 된다? 자, 1, 0 그리고 1 플러스 x 제곱. 자, 그리고 2행 2열이 x 세제곱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1, 0, 1x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행 1열은 1 곱하기 0이라서 1이 되고요. 1행 2열은 0 곱하기 0에서 맞네요. 계속 1행은 1, 0으로 다 나옵니다. 2행 1열은 1을 곱하면 그대로고요. 여기 x 세제곱과 1을 곱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1 플러스 x 제곱에 x 세제곱이 한 번 더 들어오겠죠. 그죠? 그리고 2행 2열은 0하고 곱하면 0이 되니까 x 4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규칙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1행은 무조건 1형이죠. 자, 그런데 2행은요. 4제곱을 보니까 세제곱과 같이 보면 자, 제곱일 때는 2행 2열이 어떻습니까? 제곱일 때는 x제곱, 세제곱일 때는 x세제곱, 네제곱일 때는 x 네제곱이 되죠. 그리고 2행 1열, 2행 1열은 어떻습니까? 1부터 시작해서 x제곱보다 한 차수 낮은 x까지 더해줬고 x세제곱보다 낮은 x제곱까지 더했네요. x4제곱보다 한 차가 낮은 x세제곱까지 더했습니다. 이런 규칙이 나온다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A의 50제곱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자, 1이고요. 여기 0이 있겠죠. 자, 그러면 2행 1련은 1부터 시작해서 x제곱해서 얼마까지? x 49제곱까지 더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행 2열이 바로 x 50제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2행 1열이 바로 뭐가 되고 fx가 되고 이 2행 2열이 gx가 되면서 바로 여기서 a 값은 얼마로 찾아버렸다? 1로 찾아버렸네요. a 값이 1로 찾아버렸으니까 결론적으로 f1 더하기 g1이 바로 나머지가 되면서 fx 더하기 g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행 1열과 2행 2열을 더해주면 되니까 1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세제곱해서 얼마까지 더해주면 된다? x 50제곱까지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F1 더하기 G1은요. 자, 당식의 X자리에 1을 대입했다는 말은 바로 개수들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개수가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요 1이 몇 개 있겠습니까? 이 당식을 보면 50차 당식인데 자, 50이고 여기가 1이니까 결론적으로 51개의 1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를 51번 더했으니까 바로 나머지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5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규칙만 찾아버리면 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그죠? 쉽게 값을 알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